19세기 말 조선의 철종이 왕이 된 이후에 가혹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이 조선 백성들, 특히 함경도 주민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정착하던 우리 한인들은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와 2차의 고려인 이주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우리 고려인들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세 번째 이주를 단행하게 됩니다. 고려인의 3차 이주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거주국의 민족주의로 인해서 고려인이 선택한 것은 다시 이주하는 것입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각 국가들은,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류민족, 다시 말씀드리면 까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스, 따직, 투르크멘, 이러한 민족 중심으로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격심한 경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3차 이주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한 고려인들이 어디로 3차 이주를 단행했는지, 또 그러한 3차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인의 이주 단계를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1차는 조선에서 연해주의 이주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한 것이 1차 이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이주는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이주는 중앙아시아에서 일부는 다시 연해주로, 일부는 러시아로, 또 일부는 한국으로 이주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려인의 이주사, 결국 힘든 경제, 힘든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주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주한 곳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뛰어난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연해주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 또 다른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입니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연해주로, 다시 러시아로, 다시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인들이 단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에트의 붕괴,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붕괴가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려인이 이 3차 이주를 결심한 이후, 이주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은 삶을 찾기 힘들다. 그 이유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려인들은 또 그 힘든 3차 이주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 힘든 이주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주국의 민족주의고, 두 번째는 거주국의 낙후된 경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로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사유화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로서 존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국가 소유, 공산당 소유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사유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사유화를 시켜야 됩니까? 1차적으로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당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아파트가 되든 주택이 되든 당신 소유로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화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국가 소유였는데 하루아침에 본인 소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유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어떤 정책보다도 극심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늘 다니던 그 가게도 국가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유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유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유화를 시킬까? 독립되고 자본주의로 바뀐 상황에서 국가의 시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자, 매물이 나왔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본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말 돈이 없습니다. 저 가게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그 경매를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그것을 구입해야만 내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이러한 사유화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국제사회의 표준에 적합한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계속 변화시키고 사유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가, 키르기스탄 정부가 시민들한테, 일정 시민들한테 현금은 아니지만 이 사유화에 입찰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제공하고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우처 하나가 어느 정도 현금 수준을 가진다는 거죠. 쿠폰 하나가 현금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우처를 통해서, 쿠폰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국가가 시민들한테 현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사유화에 참여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유화는 특정한 일부인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에 아주 큰 유전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아주 거대한 가스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련 때에는 국가 소유, 공산당 소유였습니다. 이것을 사유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본가들과 결탁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말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신흥재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이제 많은 신흥재벌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세계 100대 재벌 안에 러시아 그런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유전을 자기 것으로 했다든지, 뭐 구리 강산을, 뭐 철광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재산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영국에 있는 유명한 축구구단의 구단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지금도 세계 굴지의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의 경제 수준은 낙후되어 갔습니다. 1991년 독립 이후에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전환시킨 중앙아시아 5개국은 급속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공산당 출신의 대통령과 주요 관료들은 제대로 경제정책을 실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화, 사회화, 안정화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급진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5개국과는 공통적으로 어떤 경제개혁 방식에 상관없이 전환기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저도 이제 러시아를 93년도, 1993년, 1997년, 또 2000년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러시아 경제가 침체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또 러시아 경제가 또 성장하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거 소련에 속했던 공화국의 고려인들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와 사회와 안정화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개혁이 모두 실패하고 살고 있는 그런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고려인들은 3차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민족주의와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차별도 사실은 이주에 큰 결심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